온라인으로 물건을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돈 벌기가. 돈 벌기가 너무 쉬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해서 명함 스티커를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도 못하고 그리고 인쇄업에 종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물건을 파는 건 잘 했죠. 그래서 이거 전에 명함 스티커 전에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았어요. 온라인으로. 일본에 파는 택배 박스보다 우리가 일본에 파는 택배 박스가 품질도 워낙 좋았고 가격도 쌌기 때문에 우리가 판 게 아니라 그냥 팔렸어요. 그냥 사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제가 명함 스티커를 일본에 1,000만 불 수출에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물건을 판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그냥 사간 거예요. 저는 장사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사가게 되면 된다. 왜 그게 되냐면 그게 2007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판매자들이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았어요.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았는데 티쿠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일본 기획사들이 명함 100매를 2,300엔에 사다가 명함 500매를 980엔에 살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오는 거잖아요. 근데 티쿤이 한 거는 그 당시에는 야후 재팬이 일본에서는 가장 큰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서 명 옵셋 명 양 옵셋 양면 풀 칼라 500매 980엔 그러니까 그냥 그 검색어 광고 본 사람들은 다 구매자가 된 거죠.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동안 100매를 2,300엔에 사다가 명함 500매 양면 풀 칼라 옵셋 이걸 980엔에 파니까. 근데 뭐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량 제작하면 명함 500매의 단가는 2,500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실제로 제작할 때. 그럼 2,500엔에 사서 980엔이니까 9,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한 아이템이 무지 많아요. 지금도 일본에서 랭킹 1위 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뭐 설명 형식을 갖추지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막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해외 직판입니다. 해외 직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근데 현지화 자사점으로 하세요. 이렇게 티코는 권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물건을 해외에 파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직구 방식이 있습니다. 역직구. 역직구라는 거는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와서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역직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건 직구고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역직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주체는 소비자죠.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소비자가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것. 이게 역직구이기 때문에 판매 행위는 아니에요. 판매 행위는 아니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물건을 살 리가 없어요. 그거는 프랑스에 가도 유럽은 전부 다 아마존이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아마존에 가서 사지 프랑스에 있는 작은 회사 가서 살 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거의 반드시 쿠팡에서 물건을 사지 우리 가게에 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역직구는 안 된다. 두 번째 흔히 하는 방법이 해외 종합몰 입점입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면은 타오바오, 티몰, 징둥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라쿠텐에 들어가려 그러는 거고. 근데 아마존, 타오바오, 티몰, 라쿠텐에 입점해서 돈 벌 방법은 제로입니다. 제로.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쿠팡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경쟁자가 너무 심하고 거기는 가격 할인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무덤이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골 고객을 모으는 거잖아요. 단골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쿠팡에서 물건을 샀다고 기억할 뿐이지 쿠팡 안에 어느 판매자인지 샀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브랜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성공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느냐? 현지화 자사전 방식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성공 사례가 꽤 많아요. 이미. 그래서 이게 이제 택배 박스를 팔아서 성공했는데 이것도 일본의 종합몰에 입점한 게 아니에요. 내 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티쿠는 명함과 스티커를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습니다.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죠. 이게 그 쇼핑몰이에요. 이게 티쿤이 명함을 일본의 명함 파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볼 수 있듯이 도메인이 adprint.jp라고 독립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사몰을 만드는 거죠. 성원 에드피아 같은 몰을 만들고 명함 천국 이 독립된 몰을 만들고 그리고 스타일 난다, 패션 플러스, 66걸즈 뭐 더 넓게 이거 네이버 이런 것처럼 독립된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지 않다. 이게 자사몰이에요. 독립된 몰. 그래서 보면은 이게 다 독립몰 연합인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 리벨이라는 독립된 몰이에요. 독립된 몰. 이게 리벨.jp라는 독립 도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여긴 잘 안 보이게 해놨는데
이게 완전히 독립된 한 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자사몰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기간판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 열 때 이 공기간판점더러 일본 아마존 재팬에서 입점을 하라 그랬어요. 그 아마존 재팬에 입점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재팬에도 입점을 했지만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진 몰을 독립 도메인을 가진 몰이 주체가 되는 거죠.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050, 3033, 0551 자기 도메인이잖아요. 아, 자기 전화번호잖아요. 밑에 보면 주식회사 티쿤, 오사카시 주오구 미나미 센바 완전히 독립된 쇼핑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실제로는 종합몰에 입점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마존 입점하는 것부터 생각해요. 근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야,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자국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요번에 지금 최근에 정국 정치권에서 쿠팡 부천 쪽 쿠팡 노동자들한테 그 월급 안 주려고 그 미친 짓 했던 애들 아니에요.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그 친구들이 한국 판매사를 돌보겠어요? 절대 안 돌봅니다. 그래서 종합몰 입점해서 돈 버는 건 아예 불가능한데도 지금 여러분 아시는 데 있으세요? 아마존에 입점해서 돈 번 사람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1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진짜 못 찾았거든요. 그 어떤 진짜 이 방송 들으면 화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아마존에서 성공을 했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치 파냐 그랬더니 연 5억 판대요. 인터넷으로 연 5억 팔면 굶어 죽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이라 월 5천 파는데 뭐가 남냔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욕 먹겠지만 진짜 너무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대요. 진짜 그만뒀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아마존 입점, 라쿠텐 입점, 뭐 이런 생각만 해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아마존, 타오바오, 티몰, 징둥, 라자다, 일본 야후 재팬 쇼핑에 입점을 지원하는 데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얼마 쏟아부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근데 티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야 제발 좀 백화점에 들어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백화점 입점하는 게 좋냐. 백화점 입점하면은 야 그 판매 사원 갖다 대라. 그다음에 세일할 때 너도 세일해라. 종이잖아요, 종. 근데도 백화점 들어가면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 저는
내 손으로 내 밥 내 손으로 지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 쇼핑몰 만들고 내 소신껏 운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사몰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고,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는 공기 간판점이에요. 일본에. 이게 일본 랭킹 1위예요. 일본에는 공기 간판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진출 못해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자기 나라에 물건 들어오는 거에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듯이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외국 나가는 게 힘들어요. 판매자들이. 이거 랭킹 1위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인쇄물점인데 우리가 만들었다가 명함 스티커는 더 이상 우리가 운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쇄물 가지고 150억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지만 150억 인쇄물을 팔려면은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50억 팔 때 구성원이 150명이 되더라고요. 153명이. 근데 자동화라는 게 접수, 제작, 포장 이까지 다 자동화가 돼야 끝난다고요. 근데 기계 하나 들여놓으면 얼마예요? 20억이잖아요. 거의. 그거 어떻게 들여놓고 내가 뭐 기계도 모르는데 밤새서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명함 인쇄물을 팔아버렸어요. 전문 업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공기간판을 일본에 팔아서 랭킹 1위가 된 거죠. 뭐 일본에서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공기간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팔지 않았어요. 그냥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구글에다가 공기간판이라고 검색어 올려놓으면은 그냥 와서 보면 우리 거밖에 없는데 뭐 사가는 거죠. 이거 지금 원래 30억 팔아요. 30억. 30억 팔면은 이게 한 40% 정도 이제 순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운영할 만하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커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계속 크죠. 근데 또 40억을 파는데 공기간판을 이제 30억 팔잖아요. 여기에 못 팔겠어요. 간판이랑 간판은 또 다 팔면 돼요. 현수막도 팔아도 돼요. 네온 사인도 팔아야 돼. 계속 팔 수 있다고요.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점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딴 아이템을 남의 거 갖다가 파는 게 힘들어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용기점. 이것도 티쿤이 직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개념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끼.jp라는 독립 도메인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죠? 어디선가? 그러니까 66걸즈 뭐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이잖아요. 이렇게 독립해서 하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진열을 이 상품에 가장 잘 맞게 진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용기를 쿠팡에서 사려면 이게 전문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옷도 또 꽂잖아요. 공주풍 드레스만 파는 점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쿠팡에서 공주풍 이걸 분류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의외로 자사점이 훨씬 더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독립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자사몰이라는 거죠. 자사몰. 인디펜던트 몰, 독립된 몰, 종합몰에 들어가 있지 않아.
우리는 종합몰 우리는 안 들어갈 거야. 얘도요. 일본 랭킹 1위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대단한 물건처럼 보이는데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용기란 말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랭킹 1위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가성비에서 이거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랭킹 1위일까요, 도대체? 일본에는 이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데가 없을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없어요. 왜냐? 일본에서 제작하면은 단가가 세지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무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평화시장이 왜 유명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평화시장 와서 물건 살까요? 싸고 좋으니까. 저 남대문 액세서리 왜 올까? 싸고 좋으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싸고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한국 제품 중에서 싸고 좋은 게 너무 많다고요. 일본과 경쟁했을 때. 근데 일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얘들은 인도네시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성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 한국 문구 얼마나 좋아요. 인도네시아에 팔고 베트남 팔고 파키스탄에 팔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없어요. 랭킹 1위란 말이죠.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랭킹 1위니까 일본 라쿠텐 아세요? 라쿠텐? 라쿠텐 아시죠? 일본에 지금은 일본 종합몰 랭킹 1위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재팬이 랭킹 1위고 라쿠텐이 2위거든요. 그래도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라쿠텐 아주 큰 회사란 말이에요. 라쿠텐에서 우리 용기점에 먼저 연락을 했어요. 입점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쿠텐에 입점하려면 입점비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되고 월세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입점비하고 월세를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게. 그랬더니 라쿠텐에서 입점비는 안 받겠지만 월세까지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 들어갔어요, 진짜. 왜 안 들어갔냐? 이미 아마존, 아스컬 이런 데 들어가 봤더니 안 팔리더라고요. 들어가 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월세가 나올 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상인들은 라쿠텐 들어가고 싶대. 라쿠텐 들어가 봤냐고. 라쿠텐에 들어가서 돈 번 사람이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쿠텐 한국 지사 사장하고 저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왜 만났겠어요, 저를. 야, 티쿤에 판매사 많은데 라쿠텐에 입점시켜 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일본에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다가 라쿠텐에 팔아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아, 진짜. 그러니까 뭐 라쿠텐 일을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애착도 없어. 연락 한 번 하고 안 하고 뭐 그래. 근데 밥은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라쿠텐에 들어가서 성공한 한국 회사가 있냐? 없어요. 어떻게 성공해? 딱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팔리는 거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더 이상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브랜드 화장품이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 열고 팔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팔아요? 중소상인이. 팔 수 없는 아이템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라쿠텐을 티쿠는 걷어찼어요. 개코도 대주도 않은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그거 안 받아버렸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티쿤이 이제 인쇄물 명함을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고 또 이렇게 지금은 명함 인쇄물은 팔아 넘겼어요. 대신에 세 개만 직영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기간판점, 또 하나는 용기점, 또 하나는
어, 리본 포장용 리본점을 운영해요. 포장물 리본점. 이거는 어떤 판매자가 운영하다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처지가 됐는데 우리가 버리기 싫어서 그냥 인수한 거예요. 이 리본점 세 개를 우리가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 용기점이 지금 겨우 13억 팔아요. 연간 13억. 연간 1억 3천 1.3억엔 팔아요. 한 해에 1.3억엔이면 간신히 흑자를 내는 단계예요. 조금 더 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 지금 이게 일본 랭킹 1위잖아요. 일본 랭킹 1위인데 티쿤 요끼.jp라는 우리 사이트에 공급해주는 공급사 한국 공급사 1, 2위 매출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630억이에요.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회사 1, 2위, 한국 1, 2위 회사가 연간 매출을 합치니까 630억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못한 거예요. 저는 1,000억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근데 1,000억 더 팔죠. 왜냐면 한국 공급사는 플라스틱 용기만 팔아야 돼요. 유리용기 제조사가 더 센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래서 유리용기 잘 못 팔거든요. 또 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유리용기도 갖다 팔으면 되죠. 그 다음에 주방용기 일본에 갖다 팔면 되죠. 일회용기 일본에 갖다 팔면 되죠. 중국 용기 일본에 갖다 팔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정말 3천억 만들 자신 있어요. 저는 3천억 원 연매출.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하고 공기 간판만 가지고도 일본 시장을 키우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력도 없고 딴 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용기하고 공기 간판은 세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팅이 돼 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다른 판매사들이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더러 야구복을 한번 일본에 팔아보세요. 야구복 무조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팀이 4,000개예요. 한국은 90개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국 야구단용 야구단복을 파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동대문 일대 가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야구단복 파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야구단복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야구단복 팔면 어떤 장점이 있냐? 야구 용품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야구 용품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는 뭐 알루미늄 배트, 뭐 배트류, 그다음에 뭐 야구 글러브, 공, 그다음에 뭐 헬멧도 팔아야죠. 뭐 야구 용품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은 저는 공기간판하고 용기 파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공기간판이 안정되면 이걸 미국에 파는 게 더 낫지 새 아이템에 내가 힘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시장 진입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먹고 살면 좋잖아요. 길은 뭐 한꺼번에 다 뚫어 놨는데 그냥 우리가 뚫어 놓은 길 가지고 아무 물건이라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명함도 맞춤이잖아요. 명함도 맞춤이고 명함이 야구단보다 훨씬 세요. 명함은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티끌 같은 오점만 있어도 클레임이에요. 다 그걸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문제 전혀 안 돼요.
아니 맞춤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야구 단복일걸요. 그따위 게 뭐가 어렵게 뒤에 이름만 새겨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건 어렵지 않다고요. 야구 단복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또 브랜드가 있다 그러더라도 사회인 야구단에서 나이키 브랜드를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늘 다층입니다. 싼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중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는 브랜드로 팔고 근데 브랜드도 우리가 갖다 팔면 되잖아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명함이 처음에는 질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질은 안 좋지만 가성비로 따지면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 사준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기도 바쁘니까 여러분더러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많아서. 제일 힘든 거는 어떤 걸 해도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더라고요. 하니까. 제가 공기간판을 팔았잖아요. 공기간판 한번 제가 매출 보여드릴까요? 그때 2014년에 처음 팔기 시작했는데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탄 공기간판에 불이 났어요. 일본 정부에서 너네 판 거 9,000대 리콜하라는 리콜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 대당 평균 100만 원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니 돈은 둘째쳐. 근데 이걸 어떻게 리콜 처리하냐고 한국에 앉아가지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본에 있는 작은 회사들이 다 리콜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리콜은 수시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리콜 처리 대행 회사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 쳤더니 리콜 대행사가 있는 거예요. 리콜 처리. 근데 그 회사한테 한 대당 10만 원 주고 다 처리했어요. 10만 원이라도 9천 되면 9억인가? 하여간 그런데 여기가 그 보험 받았어요. 사전에 또 보험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또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직접 운영하는 용기점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또 코로나 때 박살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새 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공기간판만 해도 지금 몇백억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용기도 몇천억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사점으로 하셔라.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회사 판매하는 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거, 이거는 우리가 팔아 넘긴 거, 인쇄물 계열이니까. 요 초록색은 팔아 넘긴 거예요. 딴 회사. 이건 우리 거. 이거도 팔아 넘긴 거. 근데 이 옷 원단은 완전히 독립된 회사예요. 어떤 회사냐면 옷 원단점은 여기는 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도 한 25억 원래 25억 팔아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고생을 하셨죠.
연매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해 2억 6천만 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은 보통 직접 제조하잖아요. 그럼 제조 원가가 30%밖에 안 돼요. 이 회사 사실은 한국 사업은 거의 문 닫을 뻔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파는 것 같고 엄청난 수익이 생겨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티쿤이 아니더라도 현지화 자사몰 방법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많습니다. 많진 않아요. 뭐 50개도 안 돼요. 티쿤 빼고 나면 50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제대로 진출한 회사가 50개도 안 된다는 얘기는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넘어간다. 정말 고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낚시꾼은 없는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격이에요. 저는 진짜 왜 이 좋은 문전 옥답을 놔두고 안 가냐. 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는 이 50개도 안 되는 한국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한국에 일본 판매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유니클로. 이거는 몸체가 한국에 넘어온 거지. 일본에서 몸은 안 넘어오고 온라인 가게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아예. 그럼 미국 판매사가 한국에 운영하는 온라인 샵이 있냐? 없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중국에서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는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고 하나는 테무예요. 이거는 초거대 자본입니다. 몇 조를 까먹어도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들은. 근데 중국의 작은 회사가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나마 제일 빨라요. 이유가 뭐겠어요? 티쿤을 빼고 티쿤과 아주 무관하게 티쿤과 아무 상관없이 일본에 진출한 회사는 디홀릭 하나인 것 같아요. 디홀릭. 그 회사는 디홀릭하고 명암천국. 그러니까 티쿤 이전에 이미 이 방법으로 일본에 나갔던 회사가 두 회사가 있었어요. 디홀릭이라는 여성 의류 전문점하고 명암천국이 나갔었죠. 명암천국은 지금도 살아남았고 디홀릭은 한때 연매출 1,500억 원을 했어요. 이게 디홀릭이에요. 디홀릭. 1,500억 원을 팔았는데 패션점은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행을 너무 타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연매출 400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한때 1,500억까지 판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명암천국이에요. 명암 21. 한국 명암천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착실하게 잘해서 얼마 파는지는 몰라요. 근데 성공했을 거예요. 이 회사는. 이렇게 티쿤하고 상관없이 나간 회사는 두 개. 티쿤을 끼고 티쿤 도움을 얻어서 나간 회사는 한 48개. 그래서 5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나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대일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 중에서 티쿤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게 11.3%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해외 직판 금액 중에서 11.3%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88%잖아요. 88% 중에서 그러니까
저 100% 중에서 50%는 화장품이에요. 그 다음에 23%는 아이돌 상품이에요. 일반 상품은 티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거 말고 Q10에서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그 티쿤 방식이 진짜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미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 종합몰 입점은 아주 작은 보조 수단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야후 쇼핑과 아스쿠르라는 데는 일본의 랭킹 1위 사무용품 전문점이에요. 랭킹 1위 사무용품 전문점에 공기 간판을 지금도 올려놓고 팔고 있어요. 용기는 라쿠텐에는 안 들어갔어요. 아마존 재팬에는 등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월세가 없어요. 그냥 올려놓고 팔리면 껌값은 떨어지니까 올려놨어요. 근데 종합몰 매출이 우리 자사몰 매출의 0.74%밖에 안 돼요. 공기 간판도 야후 쇼핑과 아스쿠르에서 파는 거는 우리 자사몰 매출의 0.74%밖에 안 돼요. 관심 없어도 된다는 뜻이죠. 티쿤이 라쿠텐의 입점 요청을 거절한 이유, 안 팔리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야, 그 돈 주느니 내가 뭐하러 하냐 해서 안 한 거고,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라쿠텐 등 종합몰 입점해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너무 몰라요. 정말 너무 몰라요. 자, 쿠팡에서 월 매출 1억이어도 안 한대잖아요. 사람들이. 왜 안 하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내 고객 DB를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주겠어요? 쿠팡이 지금 몇 조를 들여서 새벽 배송도 하고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고객 DB를 확보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고객 DB를 우리 고객이 너 물건 샀는데 우리 고객 DB 주겠어요? 따로 나가서 거래할 텐데 절대 안 줍니다. 근데 2, 3위는 줘요. 뭐 이미 망한 몸이니까 걔 줘요, 걔들은. 근데 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지금 살아남은 데가 쿠팡밖에 없잖아요. 마켓컬리도 망할걸요, 저거. 마켓컬리 뭐 어떻게 지가 어떻게 살겠어요. 쿠팡은 DB를 안 줍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고객 DB 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망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준다는 거죠. 쿠팡 셀러 현실. 쿠팡에서 돈 버는 방법 바뀌었고 뭐 월천 벌어도 포기한대잖아요. 왜 포기하겠어요? DB를 안 주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DB가 중요하냐?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 현지화 자사몰 방식에서는 이게 독립점이잖아요. 이렇게 독립된 점이잖아요. 이거를 기억해요. 사람들은 백앤 케이스라고 기억하고, 아, 내가 알루미늄 케이스 만들 때는 우리 손님이 주문하면 여기서 주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70%에서 80%는 단골 고객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잠시 광고 안 해도 매출 안 떨어집니다. 왜냐? 단골 고객이 알아서 들어오니까. 근데 그대로 놔두면 또 망해요. 광고는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자사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사몰 방식으로 해라. 자사몰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면 현지화 자사몰, 이건 지금 용어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 인디펜던트 몰이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근데 챗GPT한테 야 자사몰을 뭐라고 쓰냐 그러면 이걸 얘기해 주는데 이게 뜻이 잘 안 통한대요. 근데 이제 이런 용어를 규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지화 자사점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 때 이게 대박이에요. 국내에서는 저는 진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고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잘 팔고 있지만 누가 돈 주고 국내에 팔라 그러면 절대 안 할 거예요. 내가 좀 속된 말로 짱구가 아닌 이상 국내 장사 안 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싸게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내에서 어떤 물건을 제일 싸게 팔 수 있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땡처리 하는 사람입니다. 땡처리 업체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폐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장사한다는 게 바보 같은 짓이죠. 2024년도에 한국에서 자영업자 중에 폐업한 사람이 드디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23만 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102만 3천 명. 그 100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근데 100만 명이 폐업을 하는 동안 120만 명이 창업했어요. 작년에. 왜 그러겠어요? 할 게 없으니까 창업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도 좀 움직여 보려고 창업하는 건데 또 100만 명이 또 망합니다. 내년에. 또 123만 명이 창업해요. 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도대체 될 리가 없는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해외 직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고 편한 길이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해외 직판. 그리고 기껏 안다는 게 해외 직판도 해외 쇼핑몰 입점만 알아요. 해외 쇼핑몰 입점은 백전백패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해외 직판은 해외 직판이란 용어도 티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알아도 이거 할 능력이 많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 토종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뭔가 이상해. 반품도 일본으로 보내라 그러면 벌써 하기 싫잖아요. 이제 물건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어. 근데 반품을 일본에서 좀 말이 헛갈리는데 하여간 우리가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일본 손님이 물건을 샀을 때 반품은 오사카로 해요. 오사카. 근데 반품을 한국으로 하라 그러면 누가 사겠냐고. 안 산단 말이에요. 철저히 그 나라 토종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현지화 자사몰 방식이에요. 이게 된다는 거죠. 그 입증을 다 했잖아요. 티쿤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든 거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 티쿤 판매사는 티쿤을 이용하는 판매사는 일본어로 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해요.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일본 소비자가 티쿤 일본 법인에서 운영하니까 몇 가지가 해결이 되죠. 수입 통관 안 해도 되죠. 수입 통관 안 해도 되잖아요.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없어도 돼요.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모든 결제 수단을 쓰죠. 반품도 일본에 있는 오사카 법인으로 반품하는 거죠. 아예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이놈의 사이트가 한국에서 운영된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티쿤 일본 법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요.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는 순간 띵동하고 야 물건 샀어. 준비해. 이렇게 이제 문자가 가요. 우리 한국 판매사에. 이게 이제 티쿤 시스템이죠. 물건 샀어. 그리고 결제까지 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포장해서 여기에 팔아요. 부천에 있어요. 부천 물류센터로 보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우리 회사에 물건을 팔아요. 우리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물건을 사서 여기에 또 수출을 해요. 팔아요. 그럼 요 사이에서 통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티쿤 일본 법인은 일본 소비자한테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입금된 거는 역순으로 돈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본 손님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것은 전혀 몰라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배송 등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티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티쿤은 일본에 여러분 법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법인이 있어야지 돼요.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법인 역할을 하면서 배송을 아주 싸게 해줘요. 1kg을 190엔만 내면 오늘 부천 물류센터에서 보내서 내일 일본 손님이 다 받아요. 190엔만 내면. 근데 이건 뭐 약간 제가 이제 뭐 억으로 하려고 좀 쓴 것도 있긴데 사실이에요. 자, 1kg을 우리가 일본에 보낼 때 티쿤은 690엔에 보내요. 690엔에. 이것도 엄청나게 싼 거잖아요. 일본 손님 손까지. 왜냐하면 EMS나 DHL, 페덱스가 1kg을 일본에 보내는 비용은 22,000원에서 23,000원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를 보낼 때 22,000원에서 23,000원이고 물량이 좀 쌓이면 반값으로 해줘요. 그래도 11,000원이에요. 더 이상은 할인 안 해줘요. 자, 그럼 11,000원에 보내는 걸 우리는 690엔에 보내줘요. 근데 690엔에 보낼 때 일본 손님에게는 일본 국내 운송료 명목으로 500엔을 받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이렇게 내잖아요. 일본은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500엔 받았어. 거기에 190엔만 더 보태면 오늘 2시에 출발한 걸 내일 일본 손님이 다 받는단 말이죠.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우리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가와하고 2007년부터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단골 손님한테는 막 받을지 못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조금씩 올린 게 690엔에 이른 거고 국내 최저가예요. 이런 서비스를 티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거는 주 3회 컨테이너로 보내요. 컨테이너로 보내면 3일째, 여기서 보낸 날로부터 3일 혹은 이틀째부터 일례 배송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이런 것도 티쿤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한국에 판매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매자는 여기 있잖아요. 일본 인터넷 폰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 응대자가 일본에 있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엔 아무도 없어야 돼. 그냥 한국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놔야 돼. 그럼 인터넷 폰 가지고 와서 한국에 있는 일본어 원어민자가 전화를 받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 폰을 가지고 와서 한국서 고객 응대하게 도와주는데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인터넷폰 어디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조사해서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거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통관 해보셨어요?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통관 처리 일본 법인이 해주고. 그 다음에 미리 샘플도 일본 우리 오사카 법인에 갖다 놓고 샘플 주문 들어오면 당일날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사람들 솔직히 좀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뭔 놈의 샘플을 사흘 나흘 만에 받게 하면 어떤 사람이 사겠냐고요. 그런 데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일본에 갖다 놓으면 샘플이야. 주문하자마자 내일 받아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기가 괜찮은 회사구나 하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진짜 못해요. 답답할 정도로. 그다음에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일본에는 한국에는 없는 결제 수단이 또 있다고요.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결제 수단이 있고, 근데 결제 수단 딱 보면 일본에 있는 결제 수단 다 제공해야지. 우린 이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뭐 못하는 게 많으면 그 회사를 어떻게 믿냔 말이죠. 그다음에 딱 물건을 받으면 EMS 송장이 아니에요. 사가와 송장이에요. 일본 사가와 송장. 그러니까 도대체 일본에서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럴 때 추석 같은데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회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이 제조를 안 해주니까 갑자기 축에 공장 대청소 기간 이런 메시지를 띄워놓고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안 만들어주는데 뭐. 근데 그것도 한 1, 2년 지나면 너네 한국 회사구나 알고, 근데 이미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문제 안 삼아요. 근데 이렇게 일본 2위 택배사 송장을 여러분한테 미리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그거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 있는 티쿤 일본 법인이 반품을 받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갖다 놓고 팔아야 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공기 간판 같은 거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한국에서 보낼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일본 창고에 미리 밑통은 갖다 놓고 벌룬만 인쇄해서 보내서 거기서 결합해서 보내는 거죠. 택배 박스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도 저는 팔았어요. 일본 그 창고에다 갖다 놓고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처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판다 그러면은 뭐 5천 원, 5만 원 이렇게만 팔릴 거 그렇죠. 1억 원짜리 수시로 팔려요. 1억 원 넘는 거 사는 사람들이 그냥 너네 알았어 1억 원 결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꼬치꼬치 따지고 너네 오사카 사무실 가면 만날 수 있냐, 오라고. 우리 뭐 2007년부터 있었던 회사인데 법인이 여기 있는데 놀러 오라고. 그다음 야 너네가 우리 한 사무실에 좀 우리 부장 좀 만나러 와라. 근데 뭐 한국에서 가긴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오사카에서 가는 거죠. 뭐 그래 알았어, 너 거래만 확실하게 해주면 내가 갈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법인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사무실에 와보고 싶은 고객이 있으면 와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 들어야 하는 상품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기 간판 아까 보험 안 들었으면 회사 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쿤이 일본 그 오사카 NHK에 방송된 적도 있거든요. 그때 뭔 방송이 됐냐면 오사카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티쿤이 해킹 당했다고 이제 막 신문에 났어요. 다 이렇게 보험도 들어놓고 해놔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품 이거 다 승인 받았고 처리하면 된다고요. 법을 지키면서 재무, 세무, 법률 문제가 발생할 때 티쿤 일본 법인이 여러분 법인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파는 노하우를 전합니다. CEO 교육, CEO들 전자상거래 진짜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상거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주변에 잘 보세요. 전자상거래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만 살아남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무지 높아지는데 전자상거래를 이해해야 돼요. 그거 교육해야 되고요. 한 달간 티쿤 사무실에 실무자 교육, 그러니까 일본어 원어민 여기 출근해서 교육 받게 도와드립니다. 일본 원어민 채용 지원. 일본 원어민 어디서 채용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지원해 드리는 거죠.
상품 가격 책정법, 이것도 국내에서는 너무나 단순한데 해외로 나갈 때는 관세를 어디에서 붙여야 되느냐, 몇 프로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혼자 터득하려면 머리 터져서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알려드리는 거죠. 도소매 동시진행법. 일본 시장 조사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 그랬더니 또 막혔어. 왜냐하면 지금 구글에서는 외국에서는 광고하는 사이트는 볼 수 없게 막아놨어요. 그냥 스폰서 광고는 볼 수 없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VPN 설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VPN을 설치해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도 잘 몰랐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 그만큼 자잘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는 검색어 광고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제가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고 지금도 작년까지 우리 티콘을 이용하는 분들이 330억 매출을 만들었는데 검색어 광고 말고는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근데 검색어 광고만 해도 무조건 팔립니다. 그럼 검색어 광고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은 옛날에는 검색어 광고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저가 해도 됐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뭐 분석법이 다 있는데 저도 안 해보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광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구글 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유튜브 광고 하시냐고, 하는 거 알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뭔 클릭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클릭 뭘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뭐 계속 클릭하래. 그러더니 하루에 3만 원씩 빼가더라고. 근데 이러고도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 못해요. 여러분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타 광고 홍보 방법. 그럼 유튜브의 효율은 얼마나 높을까? 이런 거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쇼핑몰 구축전.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도 다 배워야 되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덜컥 쇼핑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한국에서 쇼핑몰 만들어서 전문몰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성공할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봤을 때는 4, 5억 들어요. 4, 5억.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열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티콘 중국법인 활용해서 상품 소싱하는 할 수 있고요. 일본 전시회 참가도 지원해 드리죠.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는 일본어 쇼핑몰 만드는 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일본의 그 나라 토종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그럼 일본어 쇼핑몰을 만들어야 돼요. 일본어 쇼핑몰을 어떻게 만드냐? 그냥 또 바꿔서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쇼핑몰을 어떻게 만드세요?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혹은 외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본어도 똑같아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웹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만들고 일본어 검수는 일본어 원어민자가 하면 돼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시고 고객 응대는 일본어 원어민을 채용해서 응대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 막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자, 벌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쇼핑몰 만드는데 적어도 3천에서 5천을 깨 먹어야 돼요. 그럼 또 원어민 채용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월 400만 원이 깨지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근데 어쨌든 인터넷 쇼핑몰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갖고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개구라예요. 개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명은 있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왜냐면 회계 정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회사도. 그다음에 포장 발송해야 되잖아요. 고객 응대해야 되잖아요. 웹 만져야 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2-3명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2-3명 중에 1명을 일본인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가외 노동,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노동
아니에요. 한국 걸 해도 필요한 노동일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나 혼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광고하고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수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입니다.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며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있고 있으면 광고하면 팔립니다. 뭐 물에 물 탄 것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거 뭐 뻔한 얘기잖아요.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팝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경쟁력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도 없어요. 자, 지금 뭐 오신 분 명함 파신다 그러잖아요. 성원에 경쟁 못 하잖아요. 절대 강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이미.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땡처리자예요. 하여간 땡처리자가 있는 동안은 뭘 팔아도 팔 수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은 있죠. 나만의 상품을 갖고 있어. 그 사람은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경쟁력.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티쿤이 팔고 있는 공기간판 한국에서는 개코도 경쟁력 없어요. 용기 개코도 경쟁력 없어요. 명함 경쟁력 하나도 없어요. 저기 택배 박스 경쟁력 없어요. 근데 일본 가면 경쟁력 생겨요. 왜냐면 한국에서 만든 게 워낙 싸니까. 여러분이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예요. 국내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자신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수요는 있는데 일본 가서 경쟁력 없는 대표적인 상품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은 브랜드가 이미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식료품 경쟁력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식료품 자체는. 먹는 거는 오미자차를 누가 먹겠어요? 일본에. 일본에도 전통 발효식품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먹지 우리가 뭐 무슨 버터 먹냐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먹겠지만 뭐 나이 들면 전부 김치찌개가 더 팔리지 무슨 그나마 불가리아 치즈가 좋은들 뭐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팔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돌 상품, 케이팝 상품 못 팝니다.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취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저도 없고. 그건 기획사에서 다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한테 누가 주냔 말이에요. 그걸 가질 수 있는 분은 절대로 이 강좌 안 듣습니다. 혼자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 강좌 들으시겠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에요, 모델. 왜냐하면 상품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어 지금도 못하잖아요. 제가 일본어라도 잘하면 여러분께서 너는 일본어라도 잘했으니까 했죠. 근데 제가 일본어를 다행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만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뭐 명함, 야 그거 너도 했으니 내가 못하겠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용기? 제가 제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내에 럭스팩하고 동방 플라스틱 보니까 잘 팔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떼다 판 거예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상품도 다른 나라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아실 수 있겠지만 스틸 스티커 됩니다. 자석 스티커도 돼요. 렌티큘라 다 됩니다. 그런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못하는 이유는 그냥 일본이 무서워서예요. 다른 나라에 나가는 게 너무 어색해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된다. 그냥 시작하셔라. 자, 이제 돈 문제 할게요. 돈 문제.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무일푼으로 돈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어,
일단 그래도 얼마는 있어야죠. 1억 정도는 있어야지. 1억 정도는 있어. 근데 일단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공급사도 알잖아요. 물건, 저 회사 잘 파네? 공급사한테 여신을 받아. 그래서 뭐 대금을 천천히 줘. 그 다음에 은행에서 3천만 원 꿔. 그래서 어떻게든지 1년을 버텨요. 그럼 1년을 버티면 정부에서 수출 기여자라고 해서 뭐 연간 8천만 원씩 공짜로 줘요. 그럼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이런 돈이 의외로 많아요. 그다음에 막 빚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꼭 하겠다는 마음만 믿고 상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생스럽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장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장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외 직판이든 국내 사업이든 장사는 힘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판검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의사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면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조건이면 해외 직판하라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면 사업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힘드니까. 또 망하면 진짜 개인만 망하지 않잖아요. 고시 공부야. 했다가 망하면 지만 그냥 뭐 까먹은 거라고 시간만 까먹은 거잖아요. 실력이 남았으니까 어디 들어가기라도 쉽고. 근데 장사는 망하면 그냥 폭망이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해야만 된다면 해외 직판하라고 권하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장사 중에선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잖아요. 제가 명함 갖고 나가는데 아직도 제 이 충무로 바닥에서 저 모르면 좀 사실 바보죠.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000만 불 수출에 탑한 사람도 모른다. 그냥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저를. 왜냐? 밥 먹으면서 맨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종이 공장 사장님이 그냥 빅마우스거든요. 종이 공장 사장님이 티콘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말이야. 진짜 뭐 명함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더라고 얘기해 보니까 CMYK가 뭔지도 몰라. CMYK 저도 여기 하다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색이에요, 원색. 뭐죠? C가 뭐예요? 저는 잘 몰라. 예? M은 뭐예요? Y는 뭐예요? K는요? 블랙? 이게 원색이에요.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온갖 색깔을 다 만드는데 저는 CMYK가 뭔지도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급사 사장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진짜 개코도 모르고 듣보잡이 와서 했는데 매출은 진짜 계속 올라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인쇄업계 사람 아무도 안 따라해요. 하나는 그냥 이 바닥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도 일본 그러면 머나먼 나라예요. 진짜 머나먼 나라. 아프리카 가나 가는 것만큼 힘든 나라예요. 이 사람들에게 일본은 여행은 갈지 모르지만 의식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솔직히 일본에 파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냥 일본에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티콘 따라서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건 하면 돼요. 근데 그 의식을 바꾸는 게 정말 백길 되는 낭떠러지에서 혼자 뛰어내리는 것만큼 힘든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셔라 이렇게 권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이 사이트 보시나요? 해외 직판 사이트? 여기 전 진짜 다 공개해 놨어요. 다. 해외 직판하는 방법. 여기서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티콘하고 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티콘을 통해서 일본 직판에 성공해서 이미 일본의 법인 만든 회사도 3개가 돼요. 그러면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저도 티콘도 지금 2007년부터 했으니까 18년 된 거잖아요. 18년 됐죠. 18년 되는 동안 경험을
매우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해서 무조건 성공시켜 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하시기를 바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그냥 시작하시면 그건 이제 선택이세요. 저는 돈 없을 때도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했어요.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서. 근데 했는데 성공했죠. 근데 제가 2007년도에 시작해서 성공했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 노하우를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만 하면 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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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싸서 비싸요. 비싸요. 예, 만드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내가 일본의 택배 박스를 팔 때 택배 박스는 200, 140, 60, 가로 200, 세로 140, 높이 60이 우체국 1호 택배 박스예요. 일본 우체국 1호. 그거 하나에 그 사람들은 24면에 팔 때 저는 14면에 팔았어요. 남죠. 일본은 명함 하나를 만들어도 한국식으로 안 만들어요. 한국은 지금 90명분을 한꺼번에 인쇄하잖아요. 성원 에드피아가 그렇게 해서 지금 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쪽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스티커 쪽 팔면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명함을 일본에서는 때려 죽여도 2,500원에 못 만들어요. 한 사람 분을. 근데 한국은 2,500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성원 에드피아가 4,400원이잖아요. 아 제조 원가. 제조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나라마다 강남 그 귤이 양자강을 건너면 탱자로 바뀐대잖아요. 환경이 다른 거예요. 나라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명함을 2,300엔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일본 판매자가 2,300엔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500매를 980엔에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먼저 조사해 보는 거죠.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면 아니 도대체 용기가 뭐라고 일본에 가면 랭킹 1위를 하냐고요. 일본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안 만드니까. 그다음에 일본엔 PP 명함을 안 만드니까. 그 PP 명함이라고 이제 비닐 코팅한 명함이 있거든요. 환경 때문에 규제를 해서 못 만들어요, 걔들은. 일본에 우리는 그게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파는 거죠. 그다음에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한국 거는 용지도 또 달라요. 싸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있는데 일본에 없는 거 이런 게 많다는 거고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뭐 시장 조사한다고 여행 경비 써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생각이 너무 고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왜 안 바꾸냐? 우리 자신이 이미 삼성 플라자에서 상품을 보고 돌아서서 인터넷으로 치고 앉았잖아요. 인터넷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이거든요. 인터넷은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옛날에는 부산 사람이 서울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통일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옮기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굳이 일본 안 가도 된다. 싸잖아요. 그래서 저 껌값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전혀 환율이 100엔에서 100엔 1,000원에서 900원으로 바뀌면 10% 차이 나잖아요. 영향 없어요. 워낙 우리 마진이 좋으니까. 또 근데 그런 마진이 아닌 상품은 취급할 필요 없어요. 이 아이템을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요. 앞으로 세계는 앞으로 세계는 중국에서 제조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야 돼요. 중국도 앞으로는 할 거예요. 아직 안 하지. 근데 그래서 뭐죠?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를 해야지 살아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용기를 파는데 이건 뭐 칸이 작아서 이렇게 돼 있네. 몰라. 5월 달부터 우리 용기점에 중국에서 소싱한 용기를 팔고 있어요. 근데 5, 6, 7, 8, 9, 10월 되니까 벌써 4%가 된 거예요. 그 매출 점유율이. 중국 용기 갖다 팔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소싱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중국 애들이 언젠간 진출합니다. 그러면 빼박에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중국 애들이 진출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을 가져버리면은 그야말로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걸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에드네온 같은 거 중국에서는 못 팔아요. 공기간판 중국에서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팔면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왜 중국 업체가 우리 경쟁자냐고. 우리는 중국에서 제조사에서 사와서 팔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중국 원어민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맨날 걱정하다가 죽을걸요. 말라 죽을 것 같아.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제가 그거 무서워서 중국에 법인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명함을 중국 업체가 진출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무리해서 2013년에 중국에 법인을 만들었어요. 얘들이 만약에 진출하면 난 중국에서 소싱해서 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는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공기 간판도 중국 제품이 좋아지잖아요. 야, 미안하지만 한국 제조업체 버릴 거예요. 중국에서 제조해서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한국 땅에선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땅이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일본에 우리식으로 진출하는 건 10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 못 만들어요. 우리는 2007년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 준비를 하고 했었던 거니까 만들어낸 거죠. 못 만듭니다. 그럼 10년의 시간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럼 10년 동안 뭐 할 거냐? 지금 진출해서 한국 거 팔면서 중국 거 소싱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거 소싱해서 일본 랭킹 1위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 건 중국에 팔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시간이나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국경을 넘는 판을 읽어야지 국내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전혀 안 돼 있어요. 중국은 돼요. 근데 베트남도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제조사 있잖아요. 제조사들은 너네 일본으로 보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중국에도 우리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죠. 티꾼이 법인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넘어가는 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그런 거는 티꾼의 몫인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베트남에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근데 방법은 다 있어요.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방법은 다 찾아놨는데 안 하니까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게 문제죠. 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50만 원에 파는 거죠. 우리는 제조사에 사올 때는 50%에 사오니까 상관없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뭐 안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비싸려나? 모르겠네요, 그거. 일본이 물가
아, 그렇구나. 어. 그냥 그때 현수막을 팔고 있었는데 현수막 사이트에다가 공기 간판을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독립시켜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건 소싱은 그냥 얼핏 드는 생각. 이걸 가지고 이게 일본에 팔릴까 하고 조사를 해보는 거죠. 예. 아, 그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에 있는 판매사로부터 물건을 가져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일본에서 직접 만든다고요? 아니, 공기 간판이 그렇게 만만한 상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타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거 뭐 예를 들어 팔이 펄럭펄럭 거린다 면 이것도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은 제품이에요. 아니,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제품이 이제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제 막 그렇게 뭐야 좀 전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리콜 명령도 받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개선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력이라는 거, 업력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믿는 거죠. 리콜 사태를 지켜봤고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걸 지켜봤잖아요. 그 지금 11월 달에 우리 공기 간판을 사가는 기획사 사장이 또 일로 보고 싶다고 또 오는 거예요. 저기 일본에서 제조사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잘 만들어 줬고 근데 이제 지금 큰 거래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지금 팔 데가 많은데 너네 믿을 수 있는지 눈으로 보고 싶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의 신뢰잖아요. 1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는 제 생각에는 한국, 일본, 중국은 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한국에서 이루고 살 거냔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예. 오개 간판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가는 사람은 설치업자예요. 설치업자. 근데 그 큰 옥외 간판을 트럭에다 가지고 가진 않아요. 이렇게 조립 형식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어디나. 다 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도 가져가기 위해선 조립식으로 주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조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제조를 해서 주는 거지.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설치하는 업자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뭐 너무 크면 컨테이너로 보내면 되고 그런 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아이템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죠. 뭐 저는 기껏해야 뭐 그런 스틸 스티커 뭐 렌티큘러도 하면 되거든요. 먹고 사 한 가정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뭐 호랑이가 입 벌려 있고 이렇게 하면 입 닫고 이게 렌티큘러거든요. 이런 것도 시장 괜찮아요. 그래서 뭐 아이돌 스타가 뭐 웃고 있고 뭐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거 이게 렌티큘러거든요. 그런 거나 하여간 의외로 많더라고요 상품. 인쇄 업종은 의외로 많으시잖아요. 앨범 같은 거 어떠세요? 앨범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권씩 제작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가운 있잖아요. 가운은 조끼, 망토, 이 모자 이 세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유치원,
대학교 전부 졸업 시즌에 주문하는 거에 몇 개씩 뭐 좀 쓰는 것도 있고 대치해야 되는 거 그것만 팔아가지고 평안하게 살더라고요. 일본은 되게 비싸요 그게.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한국에서는 제조가 너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즌만 팔고 그냥 여름 내내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싼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국 지금 원단 가게에 원단이 썩어서 팔 데가 없거든요. 그런 거 파는 거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하여간 제가 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전화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늘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기간판하고 용기 팔기도 바빠요. 그것만 해도 거의 저는 용기 몇 천억 팔고 싶거든요. 주방 용기하고 일회용기, 뭐 유리용품, 중국 용기, 말레이시아 용기 다 갖다 팔 거예요. 일본에. 그 좀 팔리면은 또 뭐 키친용품은 한국계 워낙 좋으니까 인도네시아 팔면 되거든요. 그 길만 기다리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템 정해서 그냥 파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뭐 무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뭐 그럴듯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려우면 티쿤이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티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